선생님, 이제는 거울을 보기조차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서면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게 변해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에요. 마치 2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많이 슬픕니다. 65세 김혜진 씨가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던 말입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온 분입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음도 자신감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진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이상 노년의학과 자연요법을 연구해온 이호선 의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임상에서 보고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고민을 합니다. 무력감, 근심, 때로는 두려움까지. 이런 감정들이 머리를 더 빨리 희게 하고 모발을 얇아지게 하며 빠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옆집 박 여사님은 75세인데도 머리가 윤기 있게 검은데 왜 나는 겨우 55세인데 머리가 하얗고 가늘어질까?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는 왜 머리숱이 풍성할까? 만약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치나 탈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불가역적 현상도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발의 생기를 되찾고 비싼 약이나 화학 성분 없이 전반적인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다시 까매질 수 있나요? 부엌에 있는 재료만으로 가능합니까? 이 질문은 지난 20년간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곧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엌 선반이나 냉장고에 이미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두피를 강화하고 새치를 줄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간 신장 건강을 개선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단 15분 간단한 두피 관리와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연 오일 하나로 모발 영양 시스템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맞은 땅처럼 모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 수천 분께 이 방법을 전했고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72세 박영숙 씨는 3개월 만에 새로 난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검어졌고 부산의 68세 최민호 씨는 6주 만에 탈모 부위에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버드대학교, 도쿄대학교,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과학적 연구들이 증명한 머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기본 원칙,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깊은 호흡법,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잔잔한 음악 활용법, 5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들이는 방법까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체질과 생활 리듬에 잘 맞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꾸준히만 실천하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상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주 겪는 실수들, 그로 인해 머리가 다시 검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탈모가 더 심해지는 이유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김혜진 씨 역시 오랜 스트레스와 불면증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르고 희게 변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한 방법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더 검고 튼튼하며 윤기 있는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노년 건강이나 자연 치료에 대한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숫자 1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검은 머리를 기대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계속 쌓이면서 머리가 검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발을 약하게 하고 빠지게 하며 두피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강을 잘못 사용하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포장된 생강가루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가루가 더 간편하고 생강이니 효과도 비슷하거나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모근을 활성화하는 핵심 성분인 정유 성분의 70에서 80%가 손실됩니다. 또한 생강가루를 두피에 바로 바르면 자극이 너무 강해 피부가 뜨겁거나 따갑고 붉게 부어오르거나 트러블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선한 생강, 특히 오래된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혈관 확장,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멜라닌을 파괴하는 산화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오래된 신선한 생강을 직접 갈아 중탕으로 살짝 데워 따뜻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생강이 가진 자연 성분이 최대한 활성화되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두피 마사지를 지나치게 세게 하거나 일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딱딱한 빗이나 손톱으로 두피를 강하게 긁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분들은 세게 해야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머리가 빨리 자라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입니다. 두피가 손상되고 붉게 부어오르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수 있습니다. 두피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 얇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마사지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이마에서 뒤쪽으로 정수리에서 양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기를 달래듯 가볍게 하는 마사지만으로 충분하며 매회 약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방법은 자극 없이 미세 혈관을 깨어나게 하고 모근으로 가는 혈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3번, 가능하면 매일, 특히 잠들기 전 저녁 시간에 실시하면 모근이 밤사이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많은 분이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관리에만 집중하고 내부 관리를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생강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을 꾸준히 발라도 수면이 부족하고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모근은 결국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멜라닌 생성이 줄어들어 머리가 검게 변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일본 도쿄대의 영양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안정된 정신 상태가 모발 건강과 세치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두피 마사지와 함께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고 깊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생강은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올바르게 사용할 것. 둘째, 마사지는 부드럽고 꾸준하게 시행할 것. 셋째, 몸속 건강을 함께 관리할 것.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정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그 정원에 피어있는 꽃과 같습니다. 꽃잎에만 물을 주고 흙을 돌보지 않으면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듯 머리 관리도 외부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균형 있게 돌봐야 합니다. 혈액순환, 간과 신장 기능, 깊은 수면, 안정된 마음기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모발이 다시 건강하고 검게 자라납니다.
머리는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수들을 피하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면 머리는 빠짐이 줄고 새치는 늦춰지며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 관리는 부담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안정된 일상 루틴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모발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입니다. 듣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놓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업계와 제약회사들은 늘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새치와 약해진 머리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 재료 두 가지는 값비싼 성분도 구하기 어려운 물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거의 항상 있고 1년에 수백 번은 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신선한 생강과 냉합 코코넛 오일입니다. 일본 도쿄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는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목은 쪽으로 잘 흐르게 만드는 활성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 특히 냉합 방식으로 추출된 오일은 모발 깊숙이 스며들어 세포를 보호하고 자연 색소를 지키는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면 강력한 이중작용, 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60에서 70대 분들이 꾸준히 사용한 후 자연스럽고 건강한 검은 머리로 변화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전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7일, 일주일 동안만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직접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적인 건강법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새치뿐 아니라 머리숱이 적거나 모발이 약한 분들, 스트레스나 불면으로 머리가 빠지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에게 더욱 잘 맞는 자연적 접근법입니다. 먼저 반드시 잘 익은 오래된 생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색이 진하며 향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오래될수록 정유 성분이 풍부해지는데 이 정유가 깊이 잠든 두피를 깨우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얇게 벗겨 깨끗이 씻은 후 가능한 많은 정유가 나오도록 곱게 갈거나 다져주세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잘게 갈면 단순히 썬 생강보다 약 3배 더 많은 활성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냉합 코코넛 오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을 이용해 만든 오일은 중요한 영양 성분이 손실됩니다. 반면 냉합 코코넛 오일은 자연 비타민 E와 모발 깊은 곳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지방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점은 미국 연구진이 열대 지역,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뛰어난 모발 건강을 조사하며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준비했다면 1, 2 비율, 즉 생강 일부분에 코코넛 오일 2부분을 섞어 잘 저어 고르게 만들어주세요. 향이나 두피 진정 효과를 더하고 싶다면 자몽 또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몇 방울 정도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며 핵심은 생강과 코코넛 오일 2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섞은 즉시 머리에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탕으로 약 40에서 45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하고 따뜻하며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온도를 맞추면 두피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려 영양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혼합물을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직접 바르고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10에서 15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톱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 두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마치 말라있던 나무 뿌리에 물을 공급하듯 모근을 깨웁니다. 그 다음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이 방법은
오랜 기간 한국 농촌 지역 어머니들이 이어온 전통 방식입니다. 약 20에서 30분 유지하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쉬거나 가볍게 호흡하거나 음악을 들며 편안히 휴식해도 됩니다. 이 과정은 모발뿐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특히 필요한 진정한 휴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머리가 쉽게 기름지는 분들은 마지막에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한 물로 마무리 헹굼을 하면 두피 pH 밸런스까지 효과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 최소 3번, 가능하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신체가 가장 강하게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황금 시간대이며 모발 세포 역시 이 시기에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할 듯 외부 관리만으로는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은 몸 내부의 균형입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에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전신 혈액순환이 크게 촉진됩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의 흐름을 돕고 꿀은 소화를 편안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는 매일 꾸준히 따뜻한 생강물을 마실 경우 혈액순환이 20에서 25%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한 목은까지 영양 공급이 훨씬 원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녁, 특히 추운 날에는 따뜻한 생강물로 15에서 20분간 족욕을 해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 효과가 두피 혈류 개선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 족욕을 시작한 뒤 숙면이 깊어지고 세치 진행이 늦춰졌으며 무릎 관절 통증도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더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때로는 단순함, 자연스러움, 그리고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듭니다. 세치는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몸을 더 돌보아야 할 때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강과 코코넛 오일 방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실천한다면 저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수면의 질, 마음의 안정까지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 왜 현대과학에서도 인정받는 모발 회복 듀오로 자리 잡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 세치 개선에 효과적인 조합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거나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생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살아 움직이는 약이라고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며 기운을 조절하는 식재료로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같은 생강의 작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 아니라 머리카락 속 중요한 효소인 카탈라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인데 과산화수소는 멜라닌 즉 머리카락의 본래 색을 만드는 색소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탈라제의 양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일찍 휘어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두피 아래에서 멜라닌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강이 길을 열어준다면 그 영양을 목은 깊숙이 전달할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냉합착 코코넛 오일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MIT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냉합착 코코넛 오일에는 비타민 E와 라우르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나이, 자외선, 대기오염, 그리고 장기간 쌓인 화학성분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라오르사는 생강의 유효 성분을 모낭의 깊은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덕분에 모근이 영양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는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생강은 순환과 효소 기능을 돕고 코코넛 오일은 보호와 전달 역할을 하며 이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더 짙은 색을 띠고 모양이 감소한 부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새치 확산 속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3주, 6주, 3개월 새치의 증가 속도가 크게 느려지고 멈추는 변화가 나타나며 일부는 다시 검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광주 외곽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 새로 자라는 머리색이 더 짙어지고 윤기가 생겼습니다. 대구의 정태수 할아버지는 50대부터 새치가 빠르게 늘었지만 6주 후 머리가 눈에 띄게 튼튼해지고 두피 가려움이 줄었으며 몸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며 포기하게 되는 사례를 저는 지난 20년 동안 100명 이상 보았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첫 단계부터 실수가 있었습니다. 생강을 고르는 방법, 혼합 비율, 바르는 순서, 마사지 방향, 온도 조절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작은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를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한다면 생강과 코코넛 오일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어 새치가 멈추고 검은 머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억해 두세요. 새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은 머리 영양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이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매일 밤에 짧은 마사지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머리와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제가 꼭 피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4가지 대표적인 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그동안의 노력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실천하면 새치는 점점 느려지고 멈추며 일부는 다시 색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었던 자신감과 활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하얗게 돋아난 새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몸속 깊은 곳,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은 두피 아래의 작은 모낭에서 자라며 이 모낭이 건강해야 머리가 검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영양과 산소를 포함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류가 감소하면 모낭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색이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독일 본대학교와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두피로 향하는 혈류량이 평균 30%에서 35%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모낭이 사실상 굶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주지 않은 나무가 마르듯 머리카락도 힘을 잃고 빠르게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혈류 감소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모낭 속에는 머리색을 결정하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멜라노사이트가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산화물질이 증가해 이 세포를 점차 손상시킵니다. 멜라노사이트의 수가 줄어들면 머리는 색을 만들지 못해 희거나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에서 70세에도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새치가 늘어나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입니다. 특히 신장과 간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와 생명력을 관장하며 그 기운이 머리카락에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신장이 건강하면 머리는 검고 윤기 있으며 신장이 약해지면 머리가 빠르게 하얗게 변하고 쉽게 건조해집니다. 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피를 정화하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가 탁해지고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두피로 가는 혈액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머리는 약해지고 새치가 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해 두피까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모낭이 약해지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저는 32세의 젊은 여성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면 때문에 머리가 빠르게 하얗게 변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충분히 잠을 자며 매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색이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부족 역시 큰 문제입니다. 며칠 늦게 자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어지면 몸은 세포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멜라노사이트는 일정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닌 생성이 떨어지고 새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미량 영양소 부족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머리가 자라기 위한 기본 재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철분은 혈액 건강, 아연과 비타민 B군은 모낭세포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머리가 건조해지고 약해지며 색소도 줄어듭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이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되면 모발이 튼튼해지고 새치가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이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몸의 신호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약해진 간과 신장, 영양 부족한 혈액, 수면 문제, 스트레스, 영양소 결핍 등 이 모든 원인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싼 서양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지 몸을 이해하고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머리가 하루아침에 검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이어지면 머리카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머리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강화하면 머리는 스스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관리와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단순한 외모 요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는 몸속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얗게 늘어나는 새치나 약해지는 모발을 보며 나이 들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는 혈액 상태, 간과 신장의 기능, 그리고 매일의 생활 리듬 등 많은 것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왜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도 검고 윤기 나는 머리를 유지하는데 어떤 분은 40대부터 새치가 많아지느냐고. 이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일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후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피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의학에는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피의 여분이다. 몸이 충분한 혈액을 만들고 그 피가 막힘없이 순환하며 음식과 감정에서 오는 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머리는 굵고 건강하며 자연스러운 윤기를 갖습니다. 반대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간이 해로운 음식과 습관으로 지치고 신장이 나이와 운동 부족으로 약해지면 머리는 빠지고 건조해지면 쉽게 하얗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실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그 정원에 피어있는 꽃과 풀과 같습니다.
만약 땅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풀이 약해진다면 단순히 입에 물만 준다고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있는 흙을 돌보고 물이 흐르는 근원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의 혈액, 간, 신장에 해당합니다. 피는 토양의 역할을 하고 간은 정화 시스템이며 신장은 영양을 각 부위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머리카락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며 뿌리와 내부가 튼튼해야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핵심을 종종 놓칩니다. 염색, 기능성 샴푸, 외부 시술 같은 거칠애에 집중하면서 매일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을 내부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혈액 흐름이 원활하고 간이 휴식을 얻으며 신장이 재기능을 해야 모발세포는 멜라닌, 즉 자연스러운 검은색을 만드는 색소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학 제품이나 비싼 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기본적인 균형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리듬과 감정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두피로 향하는 혈류가 줄어들어 모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추고 깊은 호흡을 하고 더 자주 웃으며 살아가면 몸은 저절로 균형을 되찾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피와 머리카락,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일본 케이오 대학의 여러 영양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정신 상태와 충분한 수면이 멜라닌 생성 능력을 최대 30%까지 높여 머리카락을 더 튼튼하고 검게 만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조용히 보내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너무 빠르게 살고 있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어? 라는 신호죠.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작은 습관부터 다시 돌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두피 마사지,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같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정원에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